자, 현직 대통령도 인지했다라는 배드민턴 협회의 안세영 사태. 도대체 왜겠습니까? 매달 소식보다 뜨거웠던 안세영. 올림픽 폐막이 됐습니다. 이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파리올림픽이 결국 끝났는데 사실 3가지 정도로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 측에선 손흥민, 김연아급 눈높이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킨 상태이고요. 이미 전 국민 다 봤는데 갈등 없다, 다툴 의도가 없다라고 말한 안세영 선수의 추가 발언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조사와 정치권의 관심까지 커지면서 올림픽이 이제 끝났다고 하여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만큼 대통령까지 인지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통해 공개가 되어야 한다. 올림픽 때문에 잠깐 반짝한 관심이었다라면 이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8년 만에 잔칫날 체육계를 향한 안세영의 이 작심 발언. 결국 올림픽 폐회식 이후에 터지게 된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쏟아낸 인터뷰 내용들은 실로 놀랍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따지고 보면 중대 입장을 내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관련된 의견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안세영 선수는요,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하여 올림픽을 못 뛰게 만드는 건 선수에게 너무 문제점이 큰 게 아니냐.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배드민턴 역시 양궁 선수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더라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체계적인 대표 시스템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양궁은 배드민턴과는 다르게 협회 소속이건 국가대표건 아니건 이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 역시 이렇게 변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예측과 의혹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와 같이 수많은 선수들을 국가대표 소속으로 꼭꼭 묶어두려고 하는 걸까요? 왜 다른 체육협회와는 다르게 유독 배드민턴만이 꼭 국가대표여야지만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일까요? 자, 체육계는 사실 발칵 뒤집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당신 덕분이다. 안세영 사태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신유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나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유빈 선수가 실제로 메달을 따고 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만나본 감독님 중 가장 좋으신 분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래 선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내가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해 오히려 죄송할 정도이다. 오히려 또 감독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도 선수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잤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표팀을 세심하게 지원해준 이 탁구협회 유승민 회장님 덕분에 동메달을 딸 수 있었다. 여기에 또 협회장은 선수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건 역대 처음인 것 같다. 이건 다 감독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는 감독에게, 감독은 선수와 협회장에게, 협회장은 감독과 선수에게 이 공로를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일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시,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선수들을 향한 문제점의 독소 조항이 더 남아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회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퇴임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안세영 선수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체육협회에 대한 날선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연봉 관련 논란, 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항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제한이 되어 있죠.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스폰서의 계약 마음대로 맺을 수 없고 연봉은 7년 동안 최고 1억조차 초과할 수 없는. 결국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몇몇 스타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언론사들의 목소리도 점점점 힘있게 커져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불합리한 현실과 다투고 있는 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에만 다른 종목 협회에는 없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규정은 후원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국가대표팀에 속한 선수가 개별 후원 계약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있어도 후원 계약은 협회만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대표 선수여야지만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이상한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은 부상 위험을 달고 사는데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스포츠 인생을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협회는 가장 전성기 시절인 27세까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안세영 선수를 대하는 협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세영 선수에 비하여 어른스럽지 못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세영만 케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를 보듬고 가야 할 협회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정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과거 작년이죠. 방송 광고마저도 전부 다 사약을 했었던 안세영 선수입니다. 나는 메달 하나를 땄다고 해서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운동선수 안세영일 뿐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후 쏟아지는 미디어의 관심에 자신은 평범한 운동선수일 뿐이다. 각종 방송과 광고 출연 제의도 모두 고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방송 출연과 인터뷰, 광고 등이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메달 하나로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운동선수이고 특히 앞으로도 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에 일일이 응해드리지 못해 오히려 죄송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는요, 돈 때문에 내가 광고 스폰서를 더 맺고 싶어서 이런 발언과 입장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작심 발언 6일 만에 개인 스폰을 받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개인 후원을 받는 것도 동기부여가 선수들에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드민턴 선수들도 충분히 경제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다.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정말 자신의 이 후원 계약금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뭐하러 그 많은 광고와 그 많은 방송 출연을 일일이 거절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받아들이는 게 안세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유리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와 대립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협회장 김태큐 회장이죠. 자, 이 김태큐 회장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동호회 회장 출신이다. 실제로 현 배드민턴 협회 수장은 김태큐 회장인데, 자, 이 협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을 지낸 이후 2021년 1월달 배드민턴 협회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중요한 건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동호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협회 공식 홈페이지 조직도란에도 그의 직업은 한빛 엔지니어링 소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김태규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초까지라고 해요.
황당하죠. 동호회 출신의 사람이 협회장을 지니고 있으니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냐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대한체육회장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이 32개로 마무리가 됐다. 대한체육회장은 안세영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다. 안세영과 오해가 있다면 진솔한 대화로 정리할 것이다. 이것뿐입니까? 안세영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겠다. 결국 백기투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번 파리올림픽 정말 역대급의 메달 개수가 쏟아졌는데요.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더욱더 들어볼 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듣고 제도 개선을 할 게 있다면 분명히 손을 보겠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해가 있다면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이 대한체육회장 역시 결국 많은 국민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수만 뷰에서 수십만 뷰가 나오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 있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비판, 논리적인 반박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야 이것이 많은 영향력이 되어서 이렇게 협회도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등 떠밀어 대표팀 들어갔나? 결국 특별 케어를 해줬다라는 부분 협회가 차차 밝혀낼 것이다. 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방소연 선수가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비판 세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끊임없습니다. 뭐 지도자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규정부터 배드민턴 협회 측의 반박이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다.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결국 목소리를 내게 된 가장 큰 부분도 이 선수들에 대한 복지 차원, 선수가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거죠. 결국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진실 공방에 이 정치권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망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의 목적은 선수의 지원과 관리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협회는 스스로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배드민턴 협회의 안일한 대처와 소통의 부재가 안세영 선수를 실망하게 했다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이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또 동호인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대는 바뀌고 젊은 선수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협회는 아직도 권위적인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세영 선수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기회를 준다면 제가 그 어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기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안세영의 인터뷰가 우리가 앞으로 체육 강국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선수와 협회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없었는지 고민된다. 협회가 반박 자료를 냈는데 협회는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체육계 전반적으로 면밀하고 아주 상세하게 살펴봐야 선수와 협회들이 불합리한 일이 없고 체계적으로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대표는요, 이 오찬에 참석한 지도부 관계자를 통해 언론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이다. 양쪽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아직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이 방소연 선수가
누가 등 떠밀어가지고 대표팀 들어간 거냐? 이거 좀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니었냐라고 그냥 일축시키기에는 안세영 선수의 이번 발언이 온 국민분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많은 분개함을 터뜨리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시다시피 이 안세영 선수의 이번 깜짝 놀랄만한 월급, 연봉에 대한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상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요, 중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이 7년으로 되고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시킬 수 없고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의 연봉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와, 굉장히 좀 놀라운 계산이 됐는데, 지금 보면 1년 차에 연봉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2년 차가 이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면 약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차가 되면요, 약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약 6,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세전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세후 급여로 따지면 4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란 얘기예요. 이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 안세영 선수가 계속하여 선수 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4년 차 때 그러면 연봉이 약 6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메달리스트의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어떻죠? 굉장히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게 사실 오히려 배드민턴 협회의 이 300여 명 정도의 지금 실업 선수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20살이 넘어서 지금 금메달을 파리 올림픽에서 딸 때까지 받았던 이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는요,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단순히 요번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세계 1위가 아니라 원래부터 세계 1위의 전무후무한 선수였고, 협회에서 요번에 손흥민, 김연아 예를 들었는데 동급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인정을 한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안세영 선수의 연봉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후 월 4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게 안세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 랭킹 1위인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안세영 선수가 귀화를 하면 다 해주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이 계속하여 나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귀화를 한 해 만에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국민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댓글이 1199개가 넘어갑니다. 이 댓글에 보면요, 댓글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협회마다 왜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는가? 후원 때문인가?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뛰고 있다고? 그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망이 없다. 등 떠밀어서 대표를 한 게 아니고 잘하니까 대표가 된 거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요. 지금 막 빗발치고 있습니다. 나는 방수현 선수가 좋아서 이때까지 MBC를 봐왔는데 그야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안세영 선수가 아시다시피 만약 이 배드민턴 협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배드민턴 협회는요. 국가 보조지원금으로 모든 선수들의 생계와 협회의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랭킹 1위인 이 안세영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후원사인 요넥스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후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배드민턴 협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체될 위기에까지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드민턴 협회장 누굽니까? 김태큐 회장. 자, 이 김태큐 회장 입장에서는 안세영 선수와 별도의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협회장님과 체육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입맛대로 국가대표를 운영하고 있어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 왜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동호인 출신의 현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김태규 회장이 동호인 출신의 배드민턴 협회장을 지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배드민턴 협회장 지금 보면은 동호인들의 저변과 확대, 회원관리 체계화 등등을 내세우면서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 협회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자 복식 파트의 코치를 강화하고 부상 방지와 체력 회복을 위한 트레이닝 파트를 강화했다. 선수촌을 자주 방문하여 코칭 스태프과 면담하며 소통을 지속했다. 특식과 보양식을 지원했다. 후원사 유치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파리올림픽 경기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동호회 출신이 왜 협회장을 하고 있냐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안세영 선수는 참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올림픽 선수들 충분히 다 축하받고 폐막이 끝나고 올림픽이 다 잠잠해졌을 때 자신이 할 진짜 진실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세영 참고 있는데 사태를 키우는 이기흥, 방수현, 체육계의 어른들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일부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죠. 체육계 인사들이 안세영의 경솔함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한껏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언론 기사에 나오잖아요. 뭔가 형세가 협회와 방수현 선수와 많은 체육계 관계자들이 지금 안세영 선수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막 지금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안세영 선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터트리면 이거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안세영 선수의 미담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나눠줬다. 자,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영상인데 바로 곽윤기 선수입니다. 이 곽윤기 선수 엄청 유명한 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근데 올림픽 현장에서 주고받은 배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런 목걸이를 준비해 주시고 평생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었다라는 배지를 받을 수도 있었다. 직접 만들어 금메달 따고 바로 나눠주신 거라 이 곽윤기 선수가 이거 현장에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라고 감탄했고 한정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자신은 배드민턴 선수, 그냥 배드민턴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와 지금 관계자들은 그런 안세영 선수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에게 지금 뭔가 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귀화. 안세영 선수가 오면 다 들어줄게. 그야말로 중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저라고 안세영 선수가 중국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더 대접받고 협회에 고인물을 다 걷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하여 앞으로도 국위선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이렇게 설레발을 치겠습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중국은 수준 높은 선수를 환영한다. 중국 대표팀에 합류해라. 안세영을 조속히 귀화시켰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하여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너무 비약적이다. 뭐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세영 선수를 저렇게 안일하게 대우를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천재 선수라고 불리우는 이거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선수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중국에 오기를 바란다. 중국으로 오면은 그건 뭐 과한 요구사항도 아니다. 모두 정상적인 요구다. 중국은 수준 높은 선수를 환영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국민청원까지 하자라고 댓글을 남기신 분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협회의 고인물이요, 그 심각함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배드민턴 국대 운영 지침에 지도자 지시의 복종이라는 문구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2월 달에 추가했다라는 개정안을 보면 이 국가대표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세영 선수를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협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했죠? 그냥 있었던 규정이었다. 거기에 뭔가 추가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또 발견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의 버젓이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적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제출한 내용 중에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선수촌 안팎의 생활 및 훈련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을 불참하거나 훈련장을 이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당연히 선수를 훈련시키려면 그 정도의 강제사항은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면요, 선수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력의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해야 한다와 복종해야 한다라는 단어의 차이는요, 법적인 처벌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배드민턴 협회는 2월 달에 선수직을 박탈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선수를 착출해내는 과정 중에서도 심사위원회 이 영향력을 30%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기존 10%에서 3배나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자를 보면 군인 같은 경우도 명령 복종의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의 배드민턴 협회 조항은 시대착오적이자 굉장히 인권적인 면에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직 사회에서 가장 엄한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 아니겠습니까? 군대조차 이 명령 복종의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 정작 배드민턴 협회는 다른 체육회와 다르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강제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점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태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이제 폐막이 되고 나서 입을 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굉장히 발목 잡혀서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힘들었다, 고충이 컸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안세영 선수가 삼성생명의 소속으로서 알다시피 나이키 광고도 찍었고 이제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선수로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 협회의 조항 때문에, 배드민턴협회 국제연맹의 조항 때문에 세계 선수권 대회도 국가대표가 아니면 쉽게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작 안세영 선수는요, 광고에 욕심이 없습니다. 운동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광고를 사양했었던 안세영 선수의 제안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후원과 계약적인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선수에게는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 안세영 선수가 왜 나이키 광고를 촬영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메달 하나를 땄다고 해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다, 수많은 선수와 같은 선수 안세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사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광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단독으로 하여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능력 여하에 따라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광고 많이 찍잖아요. 그렇게 이 한 후원사만 한정돼가지고 단독으로 진행시키지 말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기업에게 후원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규정이 2개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가 우측 카라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은 제약이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요넥스 후원사가 스포츠 용품인데 스포츠 선수한테 스포츠 관련 계약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아시아 경기 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여 파견하는 종합경기일 때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안세영 선수의 불만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안세영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후원사의 신발을 신고 금빛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금메달을 땄죠. 2번째는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 연봉을 상승시켜 달라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사실 삼성생명에 2021년도에 입단했습니다. 올해 4년차 선수입니다. 그런데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지만 최소 첫 3년 동안 계약금과 연봉이 상승되지 못했다라고 해요. 실력에 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한국실업 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관리 규정이 신인 선수의 계약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에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배드민턴 연맹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마음껏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맹 측은요, 광고 수익과 규정하여 삼성생명, 인천국제공항 등 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이 해당이 되고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이 계약금, 연봉의 일부로 산정될지 여부는 각 팀 내규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또 후원을 받게 되면 이것도 제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에 관련된 공식 후원사와 연맹 때문에 이거 선수들이 자유롭게 광고 계약을 맺고 돈을 벌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드민턴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 선수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할 수 있다.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너무 유연하지 못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안세영 선수는요, 삼성생명 측에서 절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도 세계 랭킹 1위를 격려하는 이런 상패를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배드민턴협회 해체 수순 이재용 신규 협회를 설립한다. 삼성생명의 회장이 나서서 배드민턴협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신규 협회를 창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좀 될 정도로 지금 이 연맹과 체육협회와 이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안세영 선수가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저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이 변명에 가까운 해명들이 결국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협회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안세영 선수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사들이죠. 안세영을 원하는 중국. 이제 22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뭐 중국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안세영 선수를 원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댓글 내용들을 보면요. 오히려 협회 사람들을 귀화 보내자. 뭐 안세영 선수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하며 살면 좋겠다. 보내줘야 된다고 본다. 고생했다. 자, 이런 댓글들이 800 몇 개가 달렸습니다. 800 몇 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협회 측에서 과연 안세영 선수가 귀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붙잡아둘 명분이라도 존재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사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방수연,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준 건 협회 측에서 정말 굉장히 특별 케어를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수현 선수가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누리꾼들 또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 방수현 선수가 뭔가 협회의 뒷배 세력이냐, 이거 뭐